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원장님 이런 주제로 유튜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제 생각하기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보는 분들한테도 뭐 우리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그 학원에 관련된 건데, 학원 선택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뭘 좀 참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하고 왔어요. 학원을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왔을 때, 여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학원을 내가 이제 등록하고, 학원비를, 수강료를 결제하고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내가 다니고 있으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그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파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학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으로서 사실은 제가 학원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고, 또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이런 목표를,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하는 내 개인적인 우리 학원의 색깔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어서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이 무조건 절대적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겠다, 맞네, 나는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학원은 이제 내가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학원에 실기원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실제 강아지가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기원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관 스타일리스트가 공식적으로 그 위그 가발로 시험을 보죠. 사람 미용처럼.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뭐 위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이 가발로 하니, 위그로 하니. 그래서 학원에도 가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원에서 위그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그만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뭐 위그 반, 실기원 반, 또는 뭐 위그 하루, 실기원 3일, 또는 뭐 아무튼 이렇게 위그하고 실기원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왜 실기원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 미용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위그 미용은 정말 100개를 미용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그는 실기원하고 너무도 다르고 아예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위그가 좋은 점은 뭐냐, 가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위그 미용을 잘한다고 해서 실기 미용도 잘할 것이다, 또는 우리 학원에 제가 위그 정말 잘 자르는데 얘는 나중에 펜 미용도 또는 실기 미용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99.9%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는 실기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격증, 관리관 스타일리스트가 됐든 뭐 예견 미용사 연명 자격이 됐든,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만 딴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자격증 시험 보면서 보통 3급은 60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100점 받아야지, 나는 무조건 이거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격증은 자격증만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그리고 학원에서는 자격증만 합격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실기원은 무조건 많이 다루어 보고, 그냥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기원을 많이 다루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실기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위그하고 실기원은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용하는 스타일도 위그로 하는 미용을 실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견 미용은 개를 다루는 게 절반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손이고 막 뭐 무슨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개를 다루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유튜브 애견 미용하는 영상들 많이 보죠. 그 유튜브에 애견 미용하는 영상들을 보면 그 모델견, 그 미용을 받는 개들은 대부분은 차분해요. 가만히 있고 잡고 있으면 잘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드에 나가서 그런 게, 자 우리가 뭐 내가 애견샵을 차렸어요. 또는 취업을 했어. 내가 미용을 할 개들이 그런 개들이냐? 제가 장담하는데 반도 안 돼요. 그런 개들은. 거의 대부분은 말 안 듣고 가만히 안 있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애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러니 무조건 개를 많이 샤워에서 실개를 많이 다루어 봐서 만져보고 목욕이라도 시켜보고 해서 그 개를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하기 싫어하는 이 개를 테이블 위에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미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절반입니다. 애견 미용은 테이블 위에서 이 개를 다루는 게 절반이기 때문에 개가 가만히 있어야 미용을 할 수 있겠죠. 개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금손이 아니라 뭐 금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그래서 애견 미용은 미용 학원을 고를 때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실견이 많은 학원 아시겠죠? 그 실견이 많은 학원을 골라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함정은 있죠. 요즘은 농장들이 많이 없다 보니 실견도 야, 너는 머리만 해, 너는 다리만 해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초벌 조금 자르고 그 개를 똑같이 얘가 받아서 뭐 또 조금 더 자르고 뭐 이런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뭐 그래도 위그보단 낫겠죠. 그래서 애견 미용 학원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실견이 무조건 많은 학원에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원장의 자격증이에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의 자격증, 강사의 자격증이죠. 이게 경력하고는 약간 그 갭이 좀 있는데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격증이 어디까지 있냐 이게 사실은 어째 보면 원장은 경력이 중요하고 강사는 자격증이 중요한데 자격증이 어디까지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강사가 뭐 로드에서 엄청나게 뭐 유명한 뭐 펜 미용사고 뭐 대단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3급이 있냐, 2급이 있냐, 1급이 있냐 이 강사의 자격증의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사하는 학생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물론 원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사하는 학생들하고 피부로 닿는 사람이죠. 학원을 1년, 2년, 3년 많이 다녀본 강사는 이 학생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이거는 잘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잘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 축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 가르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강사는 자격증이 많다는 건 자격증이 높은 자격증까지 있다는 건 그만큼 학원을 많이 오래 다닌 거란 말이죠. 학원을 많이 오래 다녔단 말은 이 학생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지금 얘가 슬럼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니면 얘가 재미있어 하는지 문제가 이거를 정말 잘 알아요. 많이 다녀봤으니까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계속. 그래서 강사는 뭐 무슨 경력 뭐 어디에서 일했고 어디가 뭐지 이것보다 자격증이 어디까지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펜미용에 엄청 유명한 그런 강사가 우리 학원에 강사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만큼 학원에서 펜미용에 뭐 어떠한 엄청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 졸업하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맞아요. 학원에서는 자격증 따는 게 먼저고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나서 펜미용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따는 기간이 이게 뭐 아시다시피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평균 1년이죠. 3급, 2급까지 하면 평균 1년인데 1년 동안 저 사람한테 아무리 펜미용에 유명한 펜미용, 쇼미용을 아무리 잘하는 강사 원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은 그 1년 동안 펜미용, 쇼미용 할 일이 거의 물론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자격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격증, 이거 가위도 제대로 못 다루고 뭐 자격증도 제대로 못 따는 이 상황에서 무슨 펜미용을 하고 쇼미용은 언감생심 뭐 꿈도 못 꾸죠. 그러니 쇼미용을 아무리 잘하고 펜미용을 아무리 잘하는 이런 강사 의미 없어요. 자격증이 많이 있는 사람, 학원을 오래 다녀본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학생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실견이 많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학원장 또는 원장의 학원장 또는 강사의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어디까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력은 그 다음이죠. 자격증을 꼭 확인해보고, 확인까지는 뭐 좀 그렇지, 아무튼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 학원이 학생들을 졸업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모르겠, 이게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뭐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견 미용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한다, 또는 뭐 창업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애견 미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원은 겨우 뭐 1년, 2년 밖에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뭐 애견 미용사로서의 살아갈 삶에 비해서 애견 미용 학원은 뭐 1년, 2년, 정말 길어봐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 이후에는 정말 애견 미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뭐 펫미용을 좀 배우고 뭐 어쩌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원은 학원이고 나는 그냥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냥 나 혼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학원이 졸업하는 애들, 취업한 학생들, 또는 뭐 창업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졸업생들을 계속 관리해주고 있는 학원이, 여러분들이 그 학원을 다니고 졸업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관리를 받게 되겠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정말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취업을 했어요. 펫샵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또 동물병원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원장님하고 뭔가 안 맞아. 자꾸 마찰이 생겨. 뭐 미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미용 간섭인데, 그런 것들이 많다든가, 또는 뭐 돈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펫샵이나 동물병원에서 키우는 개들을 무료로 미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 미용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돈을 안 주는 거지 나한테. 나는 내 기술로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크고 작은 마찰들이 많아서 이제 옮겨야 된단 말이죠. 또는 자,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그만두고, 대부분은 내가 그만두면 다른 미용사를 하나 채워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어디에 채울 거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럼 인터넷으로 뭐 어디 인터넷 무슨 사이트에 알아보고 뭐 올리고 구인하네 뭐 하네, 잘 구하기도 어렵고. 학원에서 관리를 받으면 내가 원장님 이만저만해서 하고 여기를 그만둬야 돼, 샵을 그만둬야 되겠다, 좀 사람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면 학원장은 훨씬 더 편하죠, 구하기가. 빨리 구해줄 수 있고. 또는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나 이만저만해서 우리 병원의 원장님하고 뭐 마찰이 심하고 안 맞으니 옮겨야 되겠다, 원장님 좀 사람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도 쉽게 구해줄 수 있고, 학원에서는. 또 내가 옮기고 싶어 하는, 원장님 나 이제 이만큼 잘하니까 좀 카위과 전문으로 하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이런 데로 좀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도 학원에서 도움을 주면 훨씬 더 편하죠, 구하는 것도. 창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창업을 하는데, 자, 뭐 장소야 내가 원하는데 우리 집 앞에 하든 뭐 시장이 좋은데 하든 뭐 어쨌건 뭐 상관없지만, 이제 가게를 구하게 되면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물건 장비죠. 뭐 드라이룸이다, 목욕통이다, 뭐 이런 것들, 장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용품을 하겠다 그러면 용품업자들은 어디에 있고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거,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 동네에 펫샵을 하고 싶은데 미용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올박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얼박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포메라니안 곰돌이 컷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이걸 알아내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학원장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 서너 명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줘서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훨씬 견적도 싸겠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알아보는 것보다 싸고, AS 문제도 그렇고, 이거 인테리어 전기 이런 거는
아는 사람, 우리 아빠 친구의 아빠 후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했단 말이지. 근데 전기가 또는 인터넷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AS 신청하기 정말 빡빡해요. 특히 아는 사람이면. 근데 학원장이 소개를 해줬어. 그러면 원장님 나 이만저만해서 전기가 뭐 자꾸 이상해요. 또는 인터넷 했는데 뭐가 안 맞아요. 또는 문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뭐가 됐든. 이러면 학원장한테 얘기하면 학원장이 그 사람이 소개해줬던 사람한테 얘기하고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또 그 장비도 뭐 드라이룸 200만 원, 300만 원씩 하죠. 기본적으로 2, 300만 원은 그냥 쭉쭉 넘어가죠. 목욕통도 뭐 1, 200만 원을 다 넘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최저가 막 검색하고 하는 것보다 학원에 연락을 해서 원장님 나 여기 드라이룸은 뭘로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학원장은 드라이룸 유명한 메이저급은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뭐 서로 뭐 거래랄까 뭐 다 알고 있고 학원장이 전화를 해서 사장님이 우리 이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비스도 훨씬 좋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학원장이 전화 한 통 하면 많이 깎아줘요. 업체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애견샵이고 한 명의 손님이지만 학원장, 업체 입장에서 학원장은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소개해주는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학원장들이 전화를 하고 학원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 측면들에서 보면 그 훨씬 이제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운영하기도 좋고 처음에 뭐 오픈할 때부터 그렇고 운영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뭐 유명한 또는 뭐 좋은 샴푸가 나왔다는데 이게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싸.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입욕제 같은 거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싸. 조그만하게 사기에는 너무 좀 양이 너무 적고 크게 큰 거 사고 싶은데 20만 원씩 30만 원까지는 모르겠어. 한 20만 원씩 해요. 그러면 그 학원에 이제 내가 학원장의 관리를 받고 있으면 원장님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좀 공구 하나 해주시라. 그러면 학원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원에서 사면 또 좀 할인해줘요. 학원에서 사서 필요한 사람 누구누구 해줄까? 2명, 3명, 4명, 5명한테 나누어서 준단 말이죠. 또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이제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졸업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이게 일종의 공구 개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은 못 하잖아.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에 그냥 나한테 필요가 없지만 공구 뜨면 거기 신청을 해서 입금을 하고 막 이렇게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제품, 뭐 먹이고 싶은 사료, 샴푸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학원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학원 원장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장이 알아서 공구 개념으로 소분해서 해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창업을 하고 특히 취업보다는 창업을 한다 또는 취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창업을 할 때쯤 되면 이런 사람들을 그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관리를 받는다 이러면 정말 좋죠. 훨씬 편하고 모든 것들이 편하고 좀 수월하게 운영이 되죠. 그러니 학원을 고를 때 이 학원에서 이제 졸업 후에 관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죠.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학원에서 관리를 받으면 훨씬 편하고 좋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가 얘기했는 실견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실견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학원장이나 강사의 자격증이 어디까지 있느냐 경력은 그 다음입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졸업 후에 관리를 학원에서 이 학원이 해주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시설 같은 거 있죠. 시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그거 해봐야 뭐 몇 달 내지 1년, 2년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시설이 막 그냥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새로 지었고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또 하나는 이제 위치. 여기는 뭐 전철역 바로 앞이고 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고 또는 뭐 도심 뭐 대충 뭐 찾아가기가 좋고 이것도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내실이 중요하지 뭐 시설이 뭐 어떻고 뭐 여기 역전이고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학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수강료 50만 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조금 쌀 수도 있고 또 도급이도 50만 원에서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 정도 있으니 수강료 5만 원 10만 원에 그다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뭐 10만 원을 더 줬다 만약에 10만 원을 저 옆 학원보다 이쪽 학원이 10만 원 좀 더 비싼데 거리도 우리 집에서는 여기는 뭐 10분이면 가는데 한 3, 40분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학원이 실견이 많더라. 그러면 무조건 일로 가야 됩니다. 또는 원장이나 강사 자격증이 훨씬 더 좀 많은 자격증, 높은 자격증이 있더라. 그러면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졸업 후에 관리하는 이거는 뭐 더 이상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학원을 이제 뭐 요즘 미용 학원들이 많으니까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나와서 이 학원이 괜찮구나 아니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들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상담을 할 때 학원장이나 뭐 강사나 상담을 해주겠죠. 그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우리 학원 배우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제가 운영해본 제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100% 취업은 없어요. 진짜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7년까지 이전이라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 뭐 취업 100% 또는 뭐 다 할 수 있고 뭐 네가 학원에 1년만 다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뭐 푸들, 테디베어 컷, 브로콜리 컷, 뭐 비숑 쇼미용 다 할 수 있다. 글쎄 그거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미용의 신입니다. 타고난 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을 상담하는데 뭐 다 된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뭐 어쩌고 그런 데는 좀 걸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저도 이거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상담하고 오면 연락이 그렇게 온대요. 뭐 언제 오실 거냐 또는 아무튼 간에 그런 연락들 이게 이제 일종의 영업이고 하나는 뭐 친절하게 말하지만 좀 그런 건데 이게 제 경험상 학원장이나 강사가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잘해 그러면 그렇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약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재수없는 뭐랄까 상담받으러 가면 되게 좀 퉁명스럽고 좀 재수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거든.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미용 잘하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겪어보면 막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퉁명스럽고 할 말만 하고 묻는 거에 뭐 그냥 딱딱하게 대답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아무튼 그래서 뭔가 막 친절하게 막 또 뭐 해주고 뭐 영업 전화 오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뭐 그 사람 자체가 그 정도 퀄리티가 안 되는 거다. 그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상담하러 가면 학원 시설 자랑하는 사람 학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가 뭐 우리 학원은 뭐 휴게실도 따로 있고 무슨 뭐 여기도 흡연실도 있고 뭐 쾌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시설 좋아서 뭐 할 거냐고. 왜냐하면 시설이 좋다고 여러분의 손기술이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 시설 자랑하는 이런 학원, 그런 학원 상담하러 갔는데 시설 자랑을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학원비 한 방에 내라. 야 카드 할부되니까 12개월 할부되니까 24개월 할부되니까 뭐 한 번에 결제하라. 6개월치 1년치 한 번에 결제라고 유도하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은 그런 학원은 약간 삐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불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빡세요. 정말 빡세. 법적으로 환불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환불 받는데 끝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 학원이 수업하고 뭐 이런 게 자신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 제가 해보니 달달이 내는 게 낫지 한 방에 내면 오히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학원에 상담하러 갔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원장이 됐든 강사가 됐든 뭐 6개월치 또는 1년치 뭐 한 방에 내라 뭐 이러면 한 방에 내가 상담하러 간 내가 6개월치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해 주냐 뭐 해줄 거냐 또는 뭐 1년치 결제하면 할인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서 해준다 그러면 그건 말고 그건 상관이 없고요. 학원에서 우리는 결제를 일시불로 해야 된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매달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한 번에 뭐 카드 할부되니까 결제하시면 뭐뭘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학원에서 먼저 얘기하는 이런 학원은 장담하는데 믿고 걸러야 돼요. 이런 거. 그런 데는 좀 믿고 걸러야 된다. 자, 이제 그 정도 상담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골랐구나, 또는 이거 아닌가 라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아까처럼 남은 기간에 대해서 수강료를 일시불로 결제해라라고 하는 학원. 이건 아까 얘기했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학원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을 다녔으니 2급은 일시불로 결제해라.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런 학원.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아니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뭐 몇 개월치를 뭐 나머지 3급 하는데 한 달 했으니까 5개월치를 일시불로 결제하면 뭐 할인해 준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이런 거 많은데 시험 볼 때 시험계 사라는 학원들이 있어요. 야, 너 2급 시험 보려면 네 개가 있어야 된다. 네 개를 사야 된다. 라고 하는 학원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걔 사고 다니고 뭐 오는 학원을, 저희 학원을 옮겨오는 학원도 내가 옮겨온 애들도 꽤 봤거든요. 자, 우리가 그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예뻐하는 개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뭐 사이즈도 적당하고 또는 작고 귀엽고 얼굴도 예쁘고 모양도 좋고 막 그렇죠. 다 좋아 보이죠. 그런 애들 번식을 하고 새끼를 낳아서 학원장이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러면서 또는 뭐 시험 봐야 되면 이 시험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를 사야 된다라고 하죠. 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또는 미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개사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학원에. 그죠? 학원에서 갔는데 개를 사고 또는 개를 사야 강아지를 모델에게나 사게끔 유도하고 이런 거 정말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보는 학원장님들은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옛날에 2009년도에 전 학원을 오픈했어요. 내가 학원을 처음 할 때 그때 많은 나보다 선배 학원장님들이죠. 그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꽤 많아요. 학원은 학생들 수강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원 개를 분양하는 돈으로, 학생들 수강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강료는 학원이 돌아가는 그 비용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네가 돈 버는 건 학생들한테 개를 분양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학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분양을 안 했지만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닐 땐 그 개가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뭐 모양도 좋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실제 일해 보면 그냥 평범한 것보다 조금 또는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들은 그런 강아지 그런 모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 보려고 하면 개를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학원을 딱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 학원이,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학원을 내가 다니고 있는데 다들 아마 학원을 다녀본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거나 충동을 느꼈겠지만 뭔가 하면 가위를 사고 싶어 하죠. 좀 더 좋은 가위, 좀 더 예쁜 가위, 뭔가 원장이 쓰는 가위는 좀 더 좋아 보이고 강사가 쓰는 가위는 뭔가 좋아 보이고 막 그런, 나도 이제 좀 하니까 가위를 좀 사야 되겠다. 또는 학원을 다니자마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을 등록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위 세트를 사야 되는, 사게끔 유도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학원에서 뭐 가위 세트를 구매하고 뭐 이거는
정말 지향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위는 다 그 각 브랜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좀 더 맞는 스타일의 가위가 있고 좀 더 그 절삭력에 있어서도 나한테 좀 더 맞는 가위 브랜드가 따로 있거든요. 하다 보면 가위 그런데 학원에서 무슨 가위 뭐 10개 세트, 20개 세트 뭐 한 개 사면 20만 원인데 10개를 사면 200만 원, 10개를 사면 1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는 학원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하는데 학원은 기술을 파는 데지 개를 팔고 용품을 파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학원을 다니면서 막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엄청 중요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고민해 볼 뭐가 아무튼 뭔가 하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차별을 해 학생들 차별을 하고 있다. 자, 잘하는 학생은 뭔가 좀 학원장이나 강사가 뭐 좀 더 막 챙기고 뭔가 얘기해주고 뭐 어떻게 뭐 그러고 못하는 학생 좀 조용하고 말없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또 미용도 잘 못하고 결석이 좀 있고 이런 학생들은 약간 좀 배제하는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고 하죠. 그런 만약에 다니는데 그런 게 딱 보인다 그러면 저라면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런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그 대회를 많이 내보내는 학원들은 그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애들, 나가는 학생들, 대회에 참가하는 이게 도구쇼가 됐든 뭐 미용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많이 내보낸 학생들은 특별히 좀 이렇게 대우해주고 막 이렇게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모토가 돼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는 그런 대회를 좀 이렇게 많이 푸시하고 그쪽으로 막 유도를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항상 그래서 좀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네가 대회에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로드에 나가 취업을 할 때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손님이 뭐 한 명 이렇게 10명, 100명씩 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경험상 진짜 그래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봤는 애들, 미용을 그만큼 열심히 많이 했는 애들이죠. 그 학생들은 확실히 나중에 팬 미용을 시켜도 잘해요. 예쁘게 잘해요. 그거는 타고났다 또 이런 것보다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다 또는 단순히 대회에 참가했다 뭐 출전했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 시간과 그런 자기의 노력을 많이 투자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실력이 좋은 경우는 있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뭐 대회에 나가는 또는 뭐 미용을 좀 잘하는 또는 말을 예쁘게 하고 성실한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차별을 하는 이거는 원장보다는 강사가 심하거든요. 강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런 그런데 이제 미용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든 좀 못하고 약간 좀 뭐 결석도 좀 있고 하든 수강료 내는 건 똑같죠.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과정인 건데 그런데 뭔가 차별이 있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만약에 내가 차별을 중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에 차별을 받는다 이러면 학원 옮기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저는 장담합니다. 옮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수업을 옛날에 많이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 학생은 저 사람은 별로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은 저도 학원 처음 했을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또 열심히 하고
결석 없고 좀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하는 애들한테는 한 번 더 손이 가고 한 번 더 말이 가고 결석도 자주 하고 말도 없고 미용하는 것도 엉망이고 이런 애들한테는 한 번 더 손이 안 가고 뭔가 말해줘야 될 것들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처음에 학원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원 입장에서도 학원장이나 강사의 입장에서도 그 학생들이 똑같이 보일 때가 와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뭐 이 동영상을 이제 학원 한 지 얼마 안 되는 원장님도 볼 수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애나 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애나 졸업을 하고 나가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학원에서 얘는 좀 더 챙겨주고 얘는 덜 챙겨준다. 정말 의미 없어요. 이거를 딱 깨달으면 다 똑같아져요. 학원에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말 수 없고 잘 안 되는 애는 더 연구하겠죠. 얘는 왜 못하지? 뭐가 안 되는 거지? 못하지? 라고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애를 좀 더 잘되게 이끌어주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 원장이나 강사가 자격증이 그만큼 있어야 돼요. 그 자격증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자격증이 많다는 건 학원에 많이 다녔다는, 오래 다녔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학원 오래 다녀봐야 얘가 문제가, 이 안 되는 애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차별을 하는데 내가 좀 안 좋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학원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졸업을 하고 나면 똑같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뭐 원장님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주제들이야 뭔데 해가지고 제가 포스트잇에 몇 개 이렇게 적어와서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직 이제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 또는 배우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조금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